안녕하세요, 독구리입니다. 이번에는 커말 1급 실기 두 번째 파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폼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부터는 액세스 실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들어보시면요, 액세스가 정말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1급 실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해보겠습니다. 저랑 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입력 및 수정 1번 파일 열어주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 검색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서 검색 폼 보이십니까? 도서 검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도서 검색 폼에서 마우스 우측입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폼 나오는데 1번 한번 볼게요. 폼의 본문 구역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라벨, 제목, 레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이고요. 문자 색은 액세스 테마 10, 글꼴은 맑은 고딕,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레이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게 레이블입니다, 여러분. 요거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갖다 대면 설명글도 보여요. 예,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들 자신있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 화면에 가운데다 생각하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커서가 깜빡이면 제목 한 번만 써볼게요. 뭐라고 쓰실 거냐면, 요렇게 쓸 거예요. 도서별 분류 검색입니다. 자, 써볼게요. 도서별 분류 검색입니다.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잘 설명드려보세요. 밖에 클릭했다가 얘를 클릭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밖에 클릭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딱 보이시죠? 이 개체가 전체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모드 탭 클릭해 볼게요. 모드 탭 가셔서 자, 여기 이름 16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제목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 제목 바꿔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내려서 글자 크기 바꿔보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20으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문자 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색 화살표 눌러서 액세스 테마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 되어 있네요. 안 바꿔도 되고요. 텍스트 맞춤 화살표 눌러서 가운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름 바꿨고요. 라벨 제목입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 20,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문자 색은 액세스 테마 10 좋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 적당히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밖에 클릭해 볼게요. 2번에다 별표해 보겠습니다. txt 제작사, txt 자료 제목 개체, 출판사, 그리고 도서 제목 필드로 바운드 해보겠습니다. 이 바운드의 뜻은 필드를 개체에 연결시키는 걸 말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작사 밑에 언바운드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txt 제작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모드 탭 들어가셔서 컨트롤 원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눌러봐 주시고요. 뭐로 해야 돼요? 출판사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출판사 들어가죠? 또 해볼게요. 언바운드 얘 찍어볼게요. 얘 찍으면 txt 자료 제목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역시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도서 제목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요게 바운드입니다. 됐습니다. 자, 밖에 클릭해 보시고요. 3번 문제 또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볼게요. 별표 하시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하시오. 여러분, 하위 폼이란 폼 안에 또 다른 폼을 하위 폼이라 그럽니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밖에 클릭했다가 하위 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저도 해볼게요. 밖에 클릭했다 얘 클릭하면 역시 주황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 하위 폼 전체가 다 선택된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속성창 보시면 기본 필드 연결 보이실 겁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고,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점점점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뜨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앞서 관계 문제 풀었잖아요. 우리가 관계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이렇게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는 자동으로 뜹니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뜰 수가 있죠? 여기 안 뜨면 앞에 문제를 잘못 풀었다 생각하시고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잘 풀어놨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주세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하위폼에 있는 txt 대여번호 컨트롤에는 탭이 머물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 하위폼에 있는 txt 대여번호 클릭해 보시죠. 주황색 테두리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름이 확인됩니다. txt 대여번호라고. 자, 모두 탭에서 화면을 쭉 내려볼게요. 그래서 탭 정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탭 정지가 보이십니다. 자, 여기 있네요. 탭 정지 화살표 누르고, 네, 아니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주시고 5번 한번 볼게요. 하위폼 쪽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하위폼이죠. 밖에 클릭했다가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주황색 테두리 보이시고요. 여기 클릭해 볼까요? 모서리 여기 클릭하면요. 까만 네모점이 보이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위폼을 모두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여기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한번 창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내려보면 탐색 단추 아니요, 레코드 선택키도 아니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요거 두 개 체크 부탁드릴게요. 둘 다 아니오입니다. 자, 이제 6번에도 별표해 볼게요. 하위폼 쪽에 txt 건수 컨트롤에 레코드 개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스크롤 막대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보면 언바운드 건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txt 건수라는 개체 이름 확인되고요. 컨트롤 원본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점점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식작성기가 뜨면 우리 는 하시고 영어로 COU, 자, fx 카운트가 함수거든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이렇게 괄호가 열리고 별표하고 괄호 닫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별표는 레코드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우리 액세스 시험 볼 때 개수 세라 그러면 다 카운트 별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7번에다 별표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랑 액세스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커말 1급 액세스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규칙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CMB 도서값이 변경되면 체인지 체크해 보세요.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도서 코드 괄호 열고 CMB 도서 돼 있죠? 시험이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이게 왼쪽이 필드명이고요. 오른쪽이 개체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서 코드 필드 값이 CMB 도서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액세스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도서 코드 필드 값이 CMB 도서 개체 값과 같다면 이런 조건을 할 겁니다. 자, 필터랑 필터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언바운드 여기 찍어보시면 여기 CMB 도서라는 개체 이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되죠? 이벤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벤트 클릭하면 우리 온체인지라고 있습니다. 온체인지 여기다 클릭하고 점점점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 작성기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영어로 filter F5 누르시면 필터라는 영어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그리고 는 같다. 자, 뭐랑 같다면 자, 한 칸 띄시고 큰 따옴표로 처음에는 필드명 쓰시는 거예요. 도서 코드 필드 값이 는 같다. 자, 뭐랑 같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리고 AND입니다. 한 칸 띄워볼게요. 규칙이에요, 규칙. 하나짜리, 두 개짜리 AND. 그리고 개체명을 써주셔야 돼요. 개체명이 뭐였어요? 자, 영어로 CMB, 그리고 한글로 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칸 띄시고 AND 기호 쓰시고 두 개짜리, 하나짜리, 두 개짜리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점 필터. 자, 필터온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는 얘가 뭐래요? true. true 보이시죠? 방향키 내리시면 되고요. true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어보세요. 밑점 필터. 현재 폼의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해라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도서 코드 필드 값이 CMB 도서 개체와 같다면 밑점 필터 온 true. 자, 밑점 필터 온 현재 폼의 필터 온 필터된 결과를 true 보여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커말 1급을 혼자 공부하시다가 결국에는 뭐 학원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원리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두 개짜리 붙고 여기는 하나 두 개 붙고 여기는 뭐 AND 두 개 하나 두 개 붙죠? 요거 규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희 조건을 썼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액세스 조건은 다 이 규칙입니다. 자,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엑셀에서 조건 잘 하셨잖아요. 조건은 A가 는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A가 B랑 같다면 이런 조건인 건 아시죠? 액세스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른쪽 개체 기준으로 앞뒤에 AND 기호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앞뒤에. 그리고 두 개짜리 따옴표가 붙어요. 항상 짝꿍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짜리 따옴표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개체값 기준으로 AND 두 개 하나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전체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요, 여러분. 자, 바로 이게 조건 작성하는 규칙이에요. 잘 보세요. A가 B랑 같다면 할 때 오른쪽 개체 기준으로 AND 두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전체 조건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CMB 도서 개체 기준으로 AND 두 개 하나 들어가고요. 맨 끝에 있는 두 개짜리 따옴표는 얘랑 짝꿍이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대로 하셨다면 액세스 아이콘 눌러서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한번 해보죠. 저장 누르시고요.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면 밑에가 자료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료 대여 정보 폼의 본문 구역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료 대여 정보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 옆에 보면 눈금자가 있거든요. 이 눈금자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 눈금자를 클릭하면 동일선상에 있는 개체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됐다면 서식 한번 눌러보시고 조건부 서식 클릭해 볼게요. 자, 새 규칙 눌러볼게요. 그래서 필드 값을 시기, 그 다음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나빌이 비어 있다면 널 보이시죠? 굵게 빨강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 시간에 배웠듯이 필드명은 대괄호로 씁니다. 대괄호 열고 한글로 반나빌 써볼게요. 대괄호 닫고, 자, 한 칸 띄고 영어로 is, 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반나빌이 비어있다면 이 소리입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나빌 필드가 비어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굵게 그리고 글자색 눌러서 빨강 클릭해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제대로 하셨다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죠.
됐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저장 누르고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되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없는 빈칸이 있는 애들은 빨강색에 굵게 보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입력 및 수정 2번 파일 열어주시고 저랑 폼 계속 해볼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관리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여러분. 입력 및 수정 2번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주문 제품 관리 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폼이 열릴 때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여러분. 여러분 폼의 모두 선택 단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모서리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모두 탭이 있고요. 자, 여기 모두 누르신 다음에 레코드 원본 보이시죠? 여기 점점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 별표 보이십니까? 제품 테이블에 보이는 요 별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제품점 별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제품점 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문의 뜻은 규칙이 이래요. 처음엔 테이블명, 그리고 점 다음엔 필드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 테이블에 별표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해석돼요.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만 더블 클릭해도 여기 있는 필드들이 여기 쫙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제품 번호를 오름차순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렬하게 해서 제품 번호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정렬을 오름차순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표시 체크를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왜? 이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품점별이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니까 이미 제품 번호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표시를 하게 되면 두 개가 표시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액세스는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품 번호가 있으니 여기는 정렬만 하기 위해서 얘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표시 체크는 없애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고요. 저장 누르시고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폼의 탐색 단추는 표시되고 레코드 선택키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화면을 이렇게 내려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내려보면 탐색 단추는 예라고 해주시고요. 레코드 선택키는 아니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체크 부탁드릴게요. 3번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폼 머리글에 레이블 생성한 후 그림과 같이 폼 제목 입력해 보겠습니다. 개체 이름은 LBL 제목, 글자 크기 20줄 거고요.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문자 색은 검정 텍스트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목 줄 겁니다. 주문 제품 관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폼 머리글이 안 보이죠? 본문 바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폼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거 클릭해 볼게요. 본문에서 클릭하면 까맣게 보이시죠? 이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 중에 폼 머리글 바닥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공간이 보이시죠? 우리 가볼게요. 아까도 만들어 봤죠? 양식 디자인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리셔야 돼요. 화면에 가운데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보세요. 자, 저도 해볼게요. 레이블 클릭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한글로 써볼게요. 주문, 제품, 관리. 자, 그럼 여기서 잘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밖에 클릭했다가 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주황색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러면 제대로 선택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라벨 25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시고요. 소문자로 써볼게요. LBL 한글로 제목하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LBL 제목 한번 써주시고요. 글자 크기 한번 가볼게요. 글자 크기 20, 그리고 텍스트 맞춤 가운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색 화살표 누르시고요. 검정 텍스트 줘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보세요. 모드 탭에서 이름, LBL 제목 바꿨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20,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문자 색은 검정 텍스트 줘봤습니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TXT 제품명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속성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볼게요. 언바운드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txt 제품명 개체 이름 확인되시죠? 이렇게 개체 이름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모드 탭에서 화면 쭉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사용 가능이라고 있거든요. 화살표 누르시고 아니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 가능 아니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의 연결 필드는 알맞게 지정하시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 클릭했다, 하이 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밖에 클릭했다, 하이 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 보이시죠? 제대로 선택되신 거고요. 자, 여기 모드 탭에 위로 올려보면 기본 필드 연결 보이십니다. 여기 클릭하고 점점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우리 관계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셨다면 이거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죠?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까지 해보고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여러분 1번 문제 다 풀으셨으면 2번까지 하고 저희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관리 폼의 txt 제품명 컨트롤에는 줄거보세요.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이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테이블과 dlookup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관리 폼의 txt 제품명 컨트롤에는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해볼게요. 제품 테이블과 dlookup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언바운드 찍어보세요. 언바운드 찍으면 여기 txt 제품명 보이시죠? 컨트롤 원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클릭하고 점점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식작성기 나오죠? 여기에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는하시고 영어로 써볼게요. dl 그러면 dlookup 함수 보이시죠? 탭 한번 누르시고 괄호가 열리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처음에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못 찾을 거예요. 대괄호 여시고 한글로 제품명 필드값 찾을 겁니다. 대괄호 닫아볼게요. 자, 따옴표 닫고 콤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는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이나 쿼리명이 들어가요. 저희 어느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거예요? 제품 테이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글로 제품 써볼게요. 저는 제품 테이블에서 찾아보려고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인데요. 큰 따옴표 하시고 자, 대괄호 열어볼게요. 처음에 필드 명이 들어갑니다. 자, 누가 제품 번호가 자, 대괄호 여시고 조건 한번 해볼게요. 제품 번호 필드 값이 대괄호 닫고 는 해볼게요. 자, 또 대괄호 여시고 누구랑 같다면 txt 제품 번호, txt 제품 번호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옴표 닫으시고요. 함수의 마무리 닫는 괄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dlookup 조건에 맞는 필드를 찾으시오입니다. 필드 값을 찾으시오입니다. 자, 제품명 필드 찾을 거예요. 제품 테이블에서 조건은 제품 번호 필드 값이 txt 제품 번호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키보드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화살표 단추 있습니다. 얘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 네, 컴퓨터 본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X 한번 눌러서 꺼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주문 제품 내역 폼의 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그림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 설정해 보겠습니다.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고 60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굵게 빨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문 제품 내역에서 오른쪽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본문 옆에 눈금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동일선상에 있는 객체들이 쭉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눌러볼게요. 새 규칙 필드 값을 시기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다 한번 해보죠. 대괄호 여시고요. 한글로 주문 수량 대괄호 닫아볼게요. 얘가 크거나 같다. 자, 뭐보다 30 그리고 한 칸 띄워 보실래요? 자,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영어로 and 써볼게요. and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또 대괄호 여시고 주문 수량 필드 값이 대괄호 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60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문 수량 필드가 3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은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어야 돼서 AND 조건 써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붉게 그리고 글자 색은 빨강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죠. 네, 됐습니다. 확인 해볼게요. 자, 이제 저장 누르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보기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건 빨갛고 굵게 보여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문 제품 내역 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탭 순서가 뭐냐면 탭 키를 눌렀을 때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순서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기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안 보이시는 분은 양식 디자인 가시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txt 주문 수량 보이시죠? 머리글 클릭하시고요. 이거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txt 전화번호 클릭하고 주문 수량 밑으로 그리고 회원명 클릭하고 전화번호 밑으로 자,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요.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주문 수량에 돼 있죠? 주문 수량. 이제 탭키 한번 눌러보세요. 탭 누르시면 어디로 가요? 전화번호, 또 탭 회원명, 또 탭 주문 날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폼에 관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세 번째 파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재미있습니다. 더불어 실무에도 많이 사용되는 파트이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